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18만 8천여 명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만이 이제 멀리 안 남았습니다. 20만이 넘지 않았습니다. 20만을 고대하면서 이제 18만 8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6월 16일 그 G7 여러분 G7 회담에 G7 정상회의 출국 행사 MBC 뉴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자, 여기 보면은 G7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더하기 EU 여러분 초청국입니다. 대한민국, 호주, 인도, 남아공, 멕시코, 우크라이나 요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G7이라는 회의는 1973년도에 그 석유 개발국에서 석유를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에서부터 거기에 대응해서 서방 선진국 5개국이 만든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만들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아주 유명하죠. 5개 나라의 재무부 장관들이 모두 다 연합해서 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G7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캐나다가 1988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G7이라는 회의는 동네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초청이에요. 초청. 오라 하는 데만 와요.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에서 자꾸 우리나라가 돈 내고 갔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미친놈들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가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이마누엘 마크롱, 마크 가니에, 그 다음에 프리드리 에르츠, 조르자 멜로니, 키어 스타머, 도널드 트럼프. 거기에다가 옵서버 국가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앤서니 엘버리지, 그 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멕시코, 멕시코까지 요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들이 현재 전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G8이었어요. 러시아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푸틴이 불법적으로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초청국에서 잘렸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확대해서 들어가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나라가 G8이 아니라 G9으로 확대 개편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EU가 들어가니까 G9이 되는 거죠. 아니. EU가 들어가니까 G10이 되네. G10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기에 JK 김동욱 같은 애들이 계속해서 무슨 1919년에 베르사유 회담에 김규식 선생이 옵서버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 대표와 같이 두드리 맞고 나오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이 아니에요. 이 JK 김동우가
정말 2박 3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 정말 서 있는데 김혜경 여사도 정말 예쁘시고 김혜경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렇게 품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요번에 캐나다로 가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우방 이 캐나다 마크 가니에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국력 신장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전에 미일 정상회담 JD 벤스 부통령도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회담에 앞서서 어떤 약식 회담으로서는 트럼프도 만나고 이시바 시게루도 일본 회담에서 만나고 마크롱도 만나고 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마크롱 만나갖고는 우리나라 이준석이라는 이놈 새끼가 있는데 니 자꾸 들먹거린다고 그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정말 건방진 놈의 새끼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인간이 다시 들어왔다. 이 인간이 송언석, 여러분 송언석 뭐 변화와 쇄신 필요 에라이 쫓가고 있네 새끼. 여기 보세요. 송언석 그 다음에 뭐야 이 이름이 뭐더라 이거 그 다음에 뭐 김성원 이 가운데 있는 놈은 이름도 모르겠네. 이헌승 내 고등학교 선배 금성고등학교 선배 같지도 않은 선배 가짜는 놈의 새끼 송언석이가 당선됐어. 김종인 비서실장도 했고 홍준표 대표의 그것도 했죠. 2018년도에는 친홍계로서 활약하다가 지금은 찐윤 오브 찐윤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국제 무대에 데뷔한 날 국짐에서는 그들만의 계엄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짐만의 계엄. 왜 송은석이가 국짐만의 계엄인가? 송은석이가 기획예산처 차관도 지내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거든. 그래서 2023년 그 유명한 윤석열이가 과학 R&D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편든답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R&D에서 세계적인 스마트팜 기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R&D에서 노벨 과학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돼. 미친놈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이런 거 있잖아. 한부모, 아버지, 엄마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있는 그 집안은 모조리 삭감하자라고 하는 미친 법안을 냈던 놈입니다. 그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갈라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니 해도 2022년에 2021년인가? 2021년이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부산시장하고 같이 했던 보궐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던 오세훈 그때 상황실에서 지 자리 안 준다고 국민의힘 당직자를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막 폭행하고 했던 놈 아니야, 이놈이? 그래요, 국민의힘 보좌진하고 당직자 협의회에서 사과해라. 이런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이런 놈을 그래 신임 원내대표로 60표. 아마 지역구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구하고 이런 애들은 다 얘를 찍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상북도 김천. 아유, 막, 이름만 들어도 막, 다 합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 새끼만. 송원석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고, R&D 예산을 깎고, 2021년 그 보궐선거에서 당직자를 두드려 팬 새끼가, 말로 두드려 팬 새끼가, 지 자리 내놓으라고. 아주, 여기 같이 나왔던 김성원이도 뭐예요? 저번에 수재 현장에서, 아유, 비로 피해를 입은 곳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빨 좀 잘 나오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예? 그게 할 소리예요? 참, 그렇고, 그런 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기분 좋은 뉴스로 와서, 대한민국의 요 두 장면이 아주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 바꾸지 말자. 뭐든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해도 국력이 세계 랭킹 6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하는 국민의 짐과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부산, 울산, 경남, 포항, 대구, 포항, 울산, 경남, 창원, 진해, 거제도까지 전부 다 북극 항로에 세트로 묶어서 북극 항로로 해가지고 다시금 부산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뭔가 자꾸 바꿔보자. 남북한 이런 대립 양상도 평화 경제로 해가지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진보 세력이 더욱더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바꿔보자. 아니다. 바꾸지 말자. 라는 보수 세력. 아니야. 바꾸자라고 하는 진보 세력. 송은석이라는 애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자꾸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놈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선거연수원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나왔다고 했잖아. 저기 종로구에 가면 종로 5가에 지금도 선거연수원 건물이 있거든요. 그 선거연수원 건물을 지금은 다른 데다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연수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절대로 기획재정부에는 안 팔려고 그래요. 이거를. 왜 그러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기획재정부는 모든 걸 돈으로 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제일 그거 한 거는 이거를 돈 주고 팔아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 뼛속부터 서울대학교 내란학과, 서울대 법대, 경북고등학교, 그래서 뉴욕 주립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걸 전부 다 돈으로만 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R&D 예산도 우리가 노벨상을 타왔어, 구글 같은 대기업이 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한부모 가정 깎자는 것도 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깎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놈들이 볼 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거는 천하의 낭비라는 거죠. 전국민 25만 원을 낭비로 보는 국민의힘의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통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송은석 의원. 예산을 복지 예산을 늘려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걸 새롭게 뚫어가지고 부산시장을 쫓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 넣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송원석이는 아마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가 60표나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거를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조기 전당대회로 해서 9월달이 아니라 7월달, 8월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자 하겠죠. 여러분,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완벽한 모피아 아니면 관피아 아니면 법피아가 장악한 당. 얘도 모피아 아닙니까? 모피아가 대구의 추경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북의 이 송은석, 이 둘이가 모피아잖아요. 한덕수, 모피아잖아요. 최상목, 모피아잖아요. 재정경제부 마피아 말이죠. 나라의 재정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송은석이 국짐의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짐은 더욱더 그 몰락의 길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3특검, 더 나아가서 마약 특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 당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캐나다 G7 순방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